제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이렇게 팍 튀어나오더라고요. 제가 근데 되게 잘 놀라는 편인데 진짜 사고 나는 줄 알고 너무 놀랬었던 적이 있어요.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. 왜냐면 길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튀어나오기도 하시고, 실제로 제가 부딪혀서 넘어진 적도 2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인도에서 타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약간 이게 소리도 없이 다가오잖아요. 뭔가 사고가 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좀 무서워요. 인도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. 왜냐면 차도에서 사고가 나면은 뒤에 따라오는 차나 이런 거에 사고가 크게 날 수도 있어가지고. 인도에서 제가 이렇게 타다가 보행자랑 부딪힌 적은 없는데 보행자랑 부딪힐 뻔한 적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이게 그래도 킥보드니까 좀 속도가 덜 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니까 제동이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크게 막은 적이 있습니다. 서울 관내에 있는 업체가 15개가 있어요. 그 업체 조사를 해본 결과 10월 평균으로는 한 300만 건으로 조사를 했습니다. 그렇지만 개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서 이용하는 건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. MOU를 저희 서울시에서 9월 24일에 체결을 했는데요. 이 관내 PM 업체들과 체결을 한 것이에요. 첫 번째가 주차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이용자들이 잘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를 부과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유도를 해라 라는 내용이고요. 두 번째는 기기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을 하는 거예요. 업체들이 개개인들이 본인 기기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A 업체가 있으면 B 업체에 뭐 쓰러진 킥보드를 같이 뭐 일으켜 준다든지 이런 협력들을 좀 요구를 했고, 또 기기에다가 민원 고객센터 번호를 꼭 쓰라고 얘기를 해서 민원 접수가 제대로 되고 또 다양화된 민원 채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. 그리고 또 보험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21년에 국토교통부가 지금 PM 관련된 법을 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법에서 상품 기준이 마련이 되면 이것을 반드시 가입하도록 저희가 유도하였습니다. 인도에 방치된 거 많이 봤죠. 뭐 지하철역 앞이나 뭐 횡단보도 앞에 특히 좀 많이 서 있더라고요. 따릉이 같은 경우에는 그 자전거 보관소가 있잖아요. 근데 이 전동 킥보드는 그런 보관소가 없이 막 널브러져 있다 보니까 보기에도 안 좋고 길거리 미화에도 솔직히 별로 보기 안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. 제 보행권이 너무 침해받는다는 느낌? 가다가 넘어질 뻔한 적도 있고 되게 위험한 것 같아요. 아무 때나 이렇게 막 쓰러져 있어서. 지정 주차 장소가 있나요? 잘 몰랐어요. 사람들이 안 다니는 최대한 곳에다가 놓으려고 하는 정도? 킥보드 반납할 때 그 어플에 잠깐 뜨긴 뜨더라고요. 어느 일정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된다. 근데 이게 일 때문에 너무 급하거나 하면은 그걸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. 서울시에 들어오는 PM 관련 민원 중에서 80%, 90% 이상이 주차 관련 문제로 들어오고 있어요. 그래서 이 PM 관련된 부분 중에서 주차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. 원래는 이 PM 자체가 차이기 때문에 차도에 주차하는 것이 맞으나 어쩔 수 없이 보도에 주차하게 될 경우에는 보행자가 최우선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했을 때 주차 권장구역을 마련을 했었거든요. 그것들을 잘 인지하셔서 그쪽에다가 정차를 하시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지나가면서 칼치기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. 전동 킥보드를 타는 분들이 가끔씩 너무 빠르게 지나가면 이렇게 휘청휘청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.
출근하러 가는데 갑자기 이제 소리도 없이 이렇게 슝 오셔가지고 되게 놀랬던 경험이 있고 진짜 자칫 잘못하면 되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킥보드라는 것 자체가 조금 물론 걸음보다는 빠르고 자전거보다는 빨라서 그거에 타는 거 같긴 한데 다들 보호 장비도 좀 안 차시고 그다음에 도로도 조금 위험하고 이러니까 많이 위험해 보이더라고요, 정말로. 전동 킥보드를 제가 탈 때 한 시속을 저 같은 경우는 한 20km 전후로 좀 타는 것 같아요. 안전모는 최대한 착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오토바이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 사고 나면은 충격을 그냥 맨몸으로 다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렇게 접어서 작게 들고 다닐 수 있는 헬멧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안전모 많이 들고 쓰고 다닙니다. 안전모 같은 거를 항상 갖고 다닐 수가 없다 보니까 부피가 크고 그래서 안전모 착용은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. 써야 되는지를 일단 몰랐고요. 그것 때문에 안전모를 사기에는 또 좀 약간 그래가지고 써본 적 없는 것 같아요. 이번에 12월 10날부터 PM의 자전거 도로 통행이 허용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차도 주행뿐만 아니라 자전거 도로 주행이 가능해졌고 일반적으로 보도로 통행이 하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이 보도로 통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적을 울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해외의 경우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PM의 공유 사업 자체를 사업 허가를 하고 있어요. 그렇지만 저희는 지금 사업 허가제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사업자 등록 기준이나 규제를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. 방금 전에 말씀드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허가증을 발급하는 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요. 또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로 통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국 돈으로 한 170만 원 정도를 벌금을 매기는 경우도 있습니다. 올바른 주행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주행을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주행을 할 경우에는 안전모를 사용을 하고 또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되고 이번에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1인 탑승이 의무화가 됐습니다. 보통 연인들 경우에는 2인 이렇게 탑승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1인 탑승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. 지금은 신교통수단인 이 PM을 이용하는 것들이 생소하고 주차하는 법이나 주행하는 방법이 낯설시겠지만 보행자가 우선인 PM 이용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보행자분들도 이 PM 이용자분들이 좀 더 질서 있는 주차와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.